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 보시면은 구독이나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 여러 경기를 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막 상대전적이나 이런 여러가지 기록들 찾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해외 축구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경기 오클라호마 대 덴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MVP 컨텐더들의 매치예요. 요키치와 스가 서부 1, 2위 대결이다. 이런 거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빡센 느낌이 있는데, 오클라호마가 사실은 휴식일이 있음에도 이 경기를 앞두고 직전 포틀랜드전의 홈 경기인데 애들을 싹 다 빼줬습니다. 홈그랜드 휴식을 줬고, 근데도 이제 에런 위긴스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그날 이제 제일린이 트리플 더블도 하고 이러면서 포틀랜드한테 뭐 연승 기록이 있었지만은 주전들을 싹 다 빼고도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오클라호마의 이런 에너지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볼만 한 거는 같고요. 자, 이제 올 시즌에 이제 덴버는 사실 요즘에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스턴이라든지 레이커스, 미러키 이런 팀들한테 잡힌 바가 있었고, 저는 그 부분에서 드러났던 거는 상대 팀들이 이 요키치가 아예 그 박스 안에서 이 볼을 받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요키치가 볼 받고 뭔가를 뭐 패스든지 본인이 슛을 하기 전에도 그 다음 플레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다, 혹은 볼 전달이 되기도 전에 디나이 디펜스를 한다, 이런 것들이 보여갖고 요즘에 덴버를 못 이겼던 팀들 보면은 세크라멘토는 어느 정도 그런 플레이를 했다고 보는데, 피닉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거든요. 연장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 게임이었었는데, 오클은 아직까지도 뭐 거의 뭐 전체 1위급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는 클벨보다 오히려 오클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이제 또 오클도 6연승으로 상당히 좋은 템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덴버는 좀 연승을 달리다가 어려운 팀들 만나면서 패배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글쎄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오클이 먼저 휴식을 줬다는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요즘에 오클라호마가 좀 실점이 많았었거든요. 여기에는 그래도 최근에 멤피스나 포틀랜드한테 103점 89점으로 묶으면서 수비력을 보여줄 때도 있긴 했었다. 휴스턴한테 128실점, 샌안토니오 132, 애틀랜타 119, 브루클린 121, 뭐 미네소타 131,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을 때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는 좀 회복한 모습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 경기가 242.5라는 기준점은 좀 빡세 보이긴 해.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클라호마는 요즘 되게 오바팀이에요. 공격은 여전히 잘하는데 수비가 약간 좋지가 못하다. 근데 이 또 덴버라는 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레이커스, 미러키, 보스턴 이런 팀들이 보여준 것처럼 요키치한테 전달되는 볼을 차단하는 디나이 수비가 성공을 한다면은 덴버의 공격력이 급감하거든요. 나는 오클이 지금 뭐 투빅을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 유사시 뭐 제일린이나 켈리치 같이 파울을 정립할 수 있는 이 요키치한테 상당히 많은 파울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런 팀들이. 그런 면에서는 오클이 분명히 덴버를 상대하는 법을 좀 알고 있을 것 같다. 이 요키치에 대한 디나이 수비,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어쩌면 저는 오클이 무난하게 승리를 할 만도 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스가도 그렇고 좀 지친 모습들이 보였어갖고 얘네들이 전반에 엄청 고전하다가 후반전에 역전하는 그런 승리들이 좀 많았었어요. 좀 휴식도 좋고 어느 정도는 좀 오클이 홈에서도 이점도 있고요. 덴버는 원정에서 홈보다는 확실히 좀 처지는 면이 있는 팀이고,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저는 오클이 대승을 할 수도 있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대승을 한다면은 그만큼 덴버가 비비기보다는 점수를 못 내가지고, 그래갖고 오클이 이길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런 면에서 언더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오클이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올 시즌 내내 수비는 사실 좋은 편이에요. 꾸준하게 리그 최상위권의 이런 디펜스를 보여준 팀이어가지고, 저는 오클라호마가 이 경기는 한번 대승을 거둘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거든요. 물론 MVP 컨텐더 간의 매치, 서부 1, 2위 대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긴 한데 대승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클이 그만큼 터질 때 무섭기도 하고, 오클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는데요. 사실은 이건 좀 사파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댈러스 대 피닉스 경기인데, 댈러스의 요즘 좀 모양새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댈러스가 지금 라인업 보시면은 그냥 결장자가 되게 많잖아요. 어빙 시즌아웃 돼버렸지, 센터도 아직도 못 돌아왔죠. 심지어 앤서니 데이비스는 시즌아웃 가능성까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워싱턴도 없고 그냥 결장이 엄청 많아요. 자, 댈러스가 이제 어빙이 시즌아웃 되고 2경기 동안 미러키랑 멤피스라는 꽤나 이제 동서부의 상위권 팀들을 상대를 했고, 내일은 피닉스니까 얘네들이 서부 10위와 11위거든요. 어쨌든 간에 두 팀 다 아직까지 뭐 탱킹하려는 모양새는 없습니다. 피닉스는 뭐 빅3고 댈러스는 시즌 내내 벌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탱킹을 하는 거는 거의 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좀 애매한 팀들 간의 매치인데, 일단 조건상으로 댈러스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미러키전에서도 마헨 패배하고 멤피스한테도 사실은 잘 비비다가 막판에 마헨을 당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피닉스, 얘네들은 상태가 좀 안 좋아. 아시다시피 제가 매번 부커, 빌 듀란트 빅3지만은 시너지가 안 나는 빅3다.
드라이브를 누군가 해줘가지고 좀 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구성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피닉스도 요즘에 뭐 덴버 상대로도 연장까지 치른다든지 그리고 뭐 클리퍼스 상대로도 승리도 해주고 이러면서 슬슬 이제 그래도 좀 재능들이 꽃을 피우는 느낌은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의 빅3가 뭉친 거면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긴 하잖아.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라인업이 부실한 댈러스를 상대로도 피닉스가 해줄 수 있냐?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댈러스가 지난번에 멤피스와의 경기 때는 되게 잘 비볐었는데 나지마샬이 뭐 29득점 하기도 하고 벤치에서 브랜든 윌리엄스라는 친구가 사실은 댈러스에서 거의 뭐 로테이션에 못 든다고 봐야 돼요. 그날 31득점 뭐 커리어 하이를 썼거든요. 그런 날에 걸리다 보니까 멤피스가 되게 고전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뭐 뒷심 부족이 있었었고 댈러스가 최근에 그래도 대패를 약간 좀 면했던 거 그런 거는 진짜 브랜든 윌리엄스 같은 애들이 터져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짜 잘 안 나오는 일들이죠. 아무래도 댈러스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 그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피닉스 여기에 지금 최근에 수비 최악이라고 나오고 그나마 공격은 잘 돼가지고 뭐 오바 게임이 나온다 이러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여기에는 뭐 연장도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피닉스는 오바팀이 맞다고 생각은 돼요. 그리고 댈러스도 뭐 상대한 팀들이 미러키나 멤피스 둘 다 좀 빠른 성향이 있는 팀들이라 그 두 경기 동안 야투를 막 엄청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95회 이상 주고받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피닉스는 빠른 팀은 아니지만 얘네들도 그래도 오바팀으로 봐야 됩니다. 수비가 부실하고 공격은 좀 마무리가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바팀으로 봐야 되는데 피닉스를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멤피스도 안 믿지만은 그냥 상대가 댈러스니까 갔는데 오늘도 그런 느낌이에요. 댈러스가 너무 부실하고 얘네들이 최근에 멤피스한테 좀 선전했던 거는 브랜든 윌리엄스라는 친구의 커리어 하이 득점이 있었다. 그런 일은 또 나오기 어렵다. 이런데 좀 중점을 줘보도록 하고 뭐 피닉스 사이드나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가 얼마나 좀 해주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대 멤피스 경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멤피스는 요즘에 못 믿을 팀이긴 합니다. 한창 이제 한 달 전쯤, 한두 달 전쯤 그때는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멤피스가 좀 믿음이 안 가요. 아시다시피 모란트, 베인 매번 이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들을 하고 자책주도 지금 없고 이래서 멤피스도 이탈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저는 매번 알다마가 좋은 활약을 해줬었다. 어느 정도는 좀 식스맨 상을 좀 노려볼 정도로 좋은 활약을 했다고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좀 볼륨이 부족하긴 하죠. 근데 그 알다마조차 내일은 못 나온다. 뎁스상으로 물론 멤피스가 두껍긴 하지만은 요즘 좀 주력 득점원들이 좀 약간 부진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만 한데 근데 무엇보다도 내일은 저는 뉴올리언스에서 자이언이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이언을 얘기를 할 때마다 올 시즌 초반에 되게 나름대로 좀 잘하다가 이때 백투백도 나오고 그랬는데 금방 고장이 나버렸다. 그래서 장기 결장이 있었고 복귀한 이후에는 백투백들은 모든 경기에 싹 다 빠졌어요. 백투백이 아닐 때도 관리해줄 때가 있다. 자이언이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사실 트머 3이 오락가락이 너무 심하고 맥컬럼은 터지는 날만 터지고 뉴올리언스의 이런 좀 보장된 득점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거든요. 큰 폭으로 득점이 하락할 가능성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멤피스도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멤피스는 이런 게 있어요. 내일 이제 결장한다고 하는 이제 다우프린 캐너드의 상태를 보니까 멤피스에서 모란트나 베인이 부진하면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게 1번 자원이 캐너드였거든요. 그 후반기 들어가지고는 야투율 50%, 3점 29%, 3점이 많이 고장났습니다. 캐너드가 요즘에는 그렇게 막 솔리드한 3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래갖고 못 나오는 게 엄청 막 큰 타격이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모란트가 최근에 뭐 부상도 있고 사실은 한 5경기 정도 야투 38.7%, 3점 16.7%다. 그래도 뭐 득점은 26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얘가 요상하게 전반전에는 못하고 후반전에는 잘하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거 보면은 이 지표가 뭐냐면 최근 경기에서 특히 많이 두드러지는데 전반전이랑 후반전 차이예요. 자, 모란트는 전반전에 9.5득점 최근 4경기 동안 그리고 후반전에 18득점으로 얘가 전반전에 엄청 못해. 얼마 전에는 야투 8개 시도해갖고 빵개 넣은 적도 있었고 직전 댈러스전에는 아마 8개 중에 1개 넣었나 그랬어요. 1쿼터 때. 그러다가 후반전에 뭐 클러치 가서 잘 비벼낸다. 피닉스전도 그랬었고 요즘에 모란트가 요상하게 이 새끼가 발동을 좀 늦게 걸더라고요. 멤피스가 참 못 믿겠는데 그래도 요즘에 베인은 할 만큼은 해주고 있는 것도 같고 ED는 매번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상대 골밑 찢어주고 있고 요즘에 ED의 활약 괜찮거든요. 특히 뉴올리언스 같은 팀한테는 ED 같은 친구의 존재가 좀 좋을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거는 뉴올리언스의 자이언의 공백을 생각을 저는 해야 될 것 같다. 그거랑 멤피스가 그래도 참 이게 애매하다가도 후반전에 해주는 모습들 역전승 같은 부분들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뭐 뉴올이 백투백인 것도 있고요. 백투백 2승 11패로 가장 뭐 안 좋은 축에 속하는 편입니다. 워싱턴 다음으로 그리고 토론토 2승 10패 얘네들 다음으로 기록이 참 안 좋은 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멤피스에다가 오바 보고 있는데, 글쎄 오바가 날려면 이게 뉴올리언스가 자이언이 없어가지고 득점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둘 다 빠른 템포를 보이는 팀들인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냥 그런 면에서 오바를 보는 거예요. 저는 멤피스가 야투 난조가 심각하지만 않다면은, 요즘에 조금 심각한 면이 있긴 한데 엄청 심각한 정도만 아니면 어느 정도는 멤피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유타 경기. 이건 뭐 탱킹 매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탱킹이라기보다는 그냥 유타는 확실한 탱킹이야. 내일도 라인업 보시면은 이 5명이 싹 다 빠집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요즘에 좀 잦은 편이라고 많이 했었죠. 심지어 최근에 있는 7경기 중에 마카렌이나 뭐 콜린스, 클락슨 얘네들이 싹 다 뛴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중에 한 뭐 2-3명 정도만 오락가락 하면서 뛰는 그런 경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유타의 7경기가 전부 다 이런 콜리어, 주장, 뭐 케마조, 필리포스키 이런 애들의 출전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게임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꽤나 경기당 뭐 한 234.5점 정도, 그 정도 났던 게 보이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내일도 엔비드, 맥시, 조지가 싹 다 빠집니다. 빅3가 빠지고, 저는 필라델피아 역시 빅3 구성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롤플레이어들은 아까 피닉스처럼 롤플레이어들의 많은 돈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퀄리티 있는 애들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나마 여기는 뭐 야부셀레나 뭐 우브레도 그렇고 그라임스도 잘 데리고 왔고 가성비가 좋은 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빅3가 없는 와중에 가성비 유닛들로만 게임을 뛰는 거는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유타의 모양새를 봤을 때는 프렌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도 좀 비벼, 나름대로 유타가 이렇게 좀 라인업이 헤매만한데도 그런대로 꽤나 비벼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워싱턴한테 뭐 3점 차, 뭐 뉴올리언스한테도 뭐 7점 차도 경기도 있고, 미네소타는 심지어 꺾기까지 했었고, 이런 것들 보니까 저는 유타의 이 라인업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못하진 않는다. 그리고 오바 성격은 명확하다. 이거는 제가 필라델피아의 최근 경기들을 봤어요. 그 이제 맥시가 많이 빠졌었던, 빅3가 많이 못 나오는 그런 게임들에서 필라델피아의 이런 야투 지도나 뭐 그리고 페이스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늦지 않더라고요. 유타는 여전히 이 라인으로도 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편이고, 원래 필라델피아는 언더팀인데 유타는 명확한 오바팀이고, 이 경기가 225.5다. 저는 오바를 좀 보고 싶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생각보다 이렇게 엔비드, 맥시, 조지 빅3가 없을 때 좀 템포를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 말했던 이런 벤치 유닛들, 진짜 이름 없는 애들이 나올 때, 그럴 때는 되게 다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은 페이스 자체는 좀 빠르게 지키는 것 같아요. 그전과는 좀 다른 모양새가 있다. 그래서 225.5 정도면 저는 오바를 좀 보고 싶고요. 이건 아무래도 유타의 색깔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6.5여도 나는 유타의 프렌도 좀 볼만한 것 같아. 그만큼 유타는 이 라인업으로 나온 지가 꽤 돼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이 라인업으로 나온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직전 경기 때도 보스턴 같은 언더팀이랑 붙었을 때 그날 필라델피아 야투 시도가 95회였거든요. 3점도 38.5%로 들어가고, 3점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라인업으로 생각보다 많은 야투를 뽑아내긴 하더라. 그냥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225 정도면 한번 오바 좀 도전해보도록 하고, 유타의 프렌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샌안토니오 경기는,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나는 요즘에 미네소타가 좀 변화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 원래는 얘네 두 팀이 만났을 때마다 2시즌 동안 거의 매 경기가 이렇게 언더 게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일은 기준점이 230을 넘어버렸는데, 최근에 이제 2시즌 동안 한 번도 230점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인디애나가 어마어마한 수비 팀이었었고, 샌안토니오 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1월달 전에 만난 건데, 이때는 샌안토니오가 웬메냐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비가 괜찮을 때가 많이 있었었죠. 일단은 샌안토니오가 좀 오바 색깔이 있어요. 페이스도 상당히 빠르게 찍히고, 그리고 이제 웬메냐가 없을 때 물론 야투가 처박을 때도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뭐 팍스나 바셀, 캐슬 이런 애들 바탕으로 빠른 농구를 좀 일삼는 편이거든요. 뭐 슈팅 시도도 꽤나 많은 편이고 야투 시도도. 반면에 미네소타는 사실 원래는 언더팀의 색깔이 많이 있지만은 얘네들도 상대가 일단은 뛸 때는 템포를 맞추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신인들이 많이 기용이 됐었을 때, 지금은 랜들이나 디빈첸조가 복귀를 해가지고 약간 변화하고 있을 타이밍이지만은 그 전에 뭐 롭 딜링엄이나 뭐 테너스 샤넌 주니어, 클라크,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신인들이 꽤나 이제 기용이 됐던 최근 뭐 한 2-3주 동안에는 미네소타가 템포가 꽤나 빨랐었거든요. 그리고 오바팀의 성격도 많이 있었었어. 다만 요즘에는 이렇게 수비가 좀 좋아져가지고 오바를 내다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는 뭐 마이애미나 샬럿, 필라델피아 이런 애들 상대해가지고 언더팀들 상대해가지고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피닉스를 98점으로 묶었던 거, 그런 게임들도 섞여 있다 보니까 되게 좀 낮게 지키는 거긴 합니다. 어쨌든 미네소타의 이런 좋은 수비 지표, 원래도 수비가 좋은 팀이지만은 최근 상대들이 공격면에서 미네소타를 좀 견제할 만한 팀들이 많이 없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샌안토니오는 요즘에 뭐 오클이나 멤피스 좀 공격적인 팀들 만나가지고 브루클린한테도 113점을 실점을 하기도 하고 좀 뻥튀기가 된 게 있지만은 어쨌든 샌안토니오 요즘에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템포 자체도 빠르고 저는 이건 일단 오바를 좀 내다보고 싶어요. 나는 여태 얘네들이 만났을 때와는 지금은 그때랑 사정이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고 샌안토니오는 제가 이제 그 웬멜냐마가 없을 때 지금 센터진이 공백이 너무 심한 와중에 상대팀한테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따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에서 실점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미네소타가 랜들이 복귀하고 나서 꽤나 잘하거든요. 맥다니엘스도 원래는 3&D 유형인데 요즘에는 컷인 플레이라든지 리머텍도 많이 해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앤트맨이 편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미네소타가 요즘에는 샌안토니오의 이런 좀 약한 인사이드 그것들을 좀 공략할 만한 여지도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런 지표랑은 다르게 오바에다가 미네소타 사이드 이 9.5는 좀 많이 높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미네소타를 좀 보고는 싶네요. 이러려면은 샌안토니오가 뭐 팍스나 바셀 같은 애들이 종종 터질 때가 있지만 요즘에 좀 못하는 편이라고 봐야 돼. 안 터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만 터지기를. 그다음에 미러키 대 클리블랜드 경기는요. 오늘 미러키 진짜 못하긴 하더라. 제가 올랜도한테 상대 전적이 어마어마하다. 뭐 19대 2다. 홈에서는 10연승이다. 쿤보가 올랜도 상대로 평균 35득점 받고 있다. 5경기 동안. 릴라드도 그랬다. 막 이랬는데 오늘도 뭐 릴라드나 쿤보는 제 몫을 하긴 했어요. 근데 참 이제 올랜도의 초반부터 3점이 터지는 그런 게임이 나오다 보니까 미러키가 맥을 못 쳤는데 그런 게임을 하고 나서 오늘 클리블랜드를 상대를 합니다. 백투백으로 만나는 거죠. 미러키는 백투백일 때 6승 6패. 이 백투백 6승 6패에는 쿤보나 릴라드가 관리를 받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미러키의 백투백 성적이 그냥 애매한 거에는 조금 이런 보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전까지는 제가 몇 번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미러키라는 팀이 올 시즌 내내 이런 롤러코스터 행보가 있다. 여기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하향세일 때, 빨간색은 상승세일 때인데 올 시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최근에 상승세였었지만은 오늘 경기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상승세도 살짝은 제동이 걸리긴 했었어요. 반면에 이제 클리블랜드는 지금 시즌 세 번째 12연승을 넘어버렸죠. 지금 13연승 상태인데 직전 중에 근데 샬롯한테 되게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질 뻔하다가 역전하고 마지막에도 클러치까지 가고 이랬었는데 글쎄요 클리블랜드 요즘 상태 근데 원래도 이렇게나 연승이 길면은 가끔 가다 그렇게 좀 삑날 때가 있기는 해. 어쨌든 간에 저는 클리블랜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요즘에 뭐 샬럿, 마이애미, 시카고 좀 쉬운 팀들을 만나가지고 뭐 쉬운 승리도 있었지만은 마이애미한테도 5점 차, 샬럿한테는 1점 차 승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크진 않아요 요즘에는. 엄밀히 말하면 갈란드도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이후로는 조금 애매한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미첼이 힘을 얼마나 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 팀 모두 다 최근 상태는 조금 고민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맞대결도 올 시즌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게 이 중에 이제 한 2경기 정도는 릴라드나 쿤보 중에 한 명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뭐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대승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타이트한 게임이었었다. 이런 게 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언더 게임이 좀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클리블랜드는 일단 시즌 내내 오바팀이기는 해요. 제가 매번 이제 케니 애킨슨 감독이 오고 나서 작년보다 확실히 공격이 좋아졌다. 그런 면모로 동부에서 지금 뭐 최정상에 있다. 이랬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미러키랑만 할 때 언더더라고. 근데 미러키가 요즘에는 얘네들이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좀 헷갈려 이게. 저는 이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클리블랜드라는 팀이 분명히 동부에서 최정상권인데 올 시즌에 이렇게 그 동서부의 상위권 팀들, 최상위권 팀들이랑 만날 때 챔피언을 노리는 그런 팀들이랑 만날 때 언더 게임이 되게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 뭐 보스턴이랑도 그렇고 나는 그래갖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선택하기 좋은 경기가 아니에요. 재밌겠지만 선택해가지고 이거를 득보기는 어렵습니다. 글쎄 뭐 미러키가 백투백이어서 클리블랜드의 8.5 이것도 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 좀 사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선택하진 않을 것 같고 굳이 간다면 그냥 클리블랜드 뭐 일반 승점만 내다보고 싶고 사리고 싶고 237.5면은 그냥 언더 좀 생각이 나거든요. 언더는 오히려 이게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그렇게 득점이 신통치 않고 일단 그런 면에서 클리블랜드 때문에 언더를 보는 성격이 있고 미러키도 반대로 얘네는 요즘 페이스가 빨라 확실히. 뭐 미러키가 백투백일 때 약간 너프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애매하지만 그냥 뭐 언더라든지 뭐 클블승 볼게요. 사실상 이 경기는 나는 되게 어려운 경기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 대 디트로이트 경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포틀랜드의 결장 상태 보니까 내일도 이제 아브디아가 퀘셔나울입니다. 그리고 그랜트는 뛸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아브디아가 못 나오고 그랜트가 출전을 했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좀 어땠었냐. 지난번 경기 때 그랜트가 10개 중에 2개 넣었습니다. 3점 6개 중에 빵개.
그냥 뒤지게 못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내일 만약에 그랜트는 뛰고 아브디아는 결장을 한다. 마이너스 10.11이 찍힙니다. 엄청 소음이 좀 마이너스 값이 심한 편이죠. 대신에 아브디아가 뛰는 라인업은 플러스가 많이 있다. 확실히 포틀랜드는 지금 아브디아가 팀의 템포를 조절하고 지금 역습 기반 농구라든지 그런 것들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브디아가 빠질 때는 포틀랜드가 꽤나 흔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혹시라도 아브디아는 못 뛰고 그랜트는 뛴다. 이러면은 포틀랜드가 저는 사실 좀 너프가 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포틀랜드가 나름대로 직전 경기 이제 그 오클라호마 원정은 사실 오클이 진짜 많이 뺐는데 근데 이제 오클라호마의 또 수비 DNA 상대의 이런 앞선 수비 라인을 엄청 많은 턴오버를 유발을 한다. 그것 때문에 졌거든요. 포틀랜드가 17턴오버였었고 에런 위긴스가 폭발을 했다. 그래갖고 졌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원정에서 한 7연전을 하다가 홈으로 복귀를 합니다. 올 시즌에 사실 얘네들 원정에서 12승 22패, 홈에서는 16승 14패로 그래도 홈빨이 있는 애들이긴 하거든요. 홈에서는 조금 더 오바 게임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글쎄 뭐 여전히 이런 수비 야투 방어 지표 이런 것들은 괜찮게 지키기는 해요. 포틀랜드는 사실 11경기 10승 1패 구간에 있다가 4연패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6경기 5승 1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이나 오클라호마 같은 동서부의 최강팀 만나가지고 부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물론 잘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앞서 말했던 뭐 오클라호마나 보스턴 그런 급은 아니니까 포틀랜드가 조금 해봄직도 하다고 생각은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도 보면은 일단 백투백이죠. 어제 골스랑도 정말 좋은 게임을 했다. 저는 프렌 봤는데 프렌까지는 성공을 했고 근데 얘네가 이제 지금 동부 6위잖아요. 순위에 비해서 백투백이 그렇게 좋은 팀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원래부터 디트로이트에 딱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강팀은 아닌 것 같으니까 5승 7패 정도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디트의 이제 백투백들이 최근에 좀 잘하고 있는 구간 8연승도 달리고 그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백투백을 2번을 했는데 그때 전부 다 백투백일 때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디트가 좀 좋은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일단 이런 것들 새해 들어가지고 온오프 플러스 마이너스가 200이 넘는 선수가 딱 3명 있다고 하는데 스가, 요키치 그리고 토비아스 해리스래요. 얘네들은 MVP 컨텐츠인데 여기에 해리스가 있대. 그만큼 해리스가 디트로이트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거고 제가 그리고 매번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3점 빈도를 줄이고 상대 리머택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각 팀별로 가장 높은 야투율을 보여준 팀이 어디냐. 디트로이트가 1등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3점 빈도를 낮추고 인사이드 공격, 확률 높은 공격 그런 것들이 잘 먹혀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뭐 듀렌이나 해리스도 있고 커닝햄도 드라이브도 할 줄 아는 친구기도 하고요. 그 아우사르 탐슨도 그렇고 티마주라든지 뭐 비즐 이런 애들이 외곽을 더해준다면은 디트로이트는 내 외곽에서 경쟁력이 있는 팀입니다. 공격력이 괜찮은 팀이죠. 그냥 매번 디트로이트는 그냥 공수 양면에서 꽤나 단단한 팀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었고 여전히 지금도 얘네들의 템포 자체는 굉장히 좀 빠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거슬리는 거는 이게 포틀랜드는 카마라가 있잖아. 내일도 카마라가 아마 커닝햄을 막아설 거거든요. 커닝햄이 잘하긴 해. 근데 카마라가 2월달 이달에 수비수상을 받았고 커닝햄이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선수여가지고 그게 조금 거슬려요. 커닝햄이 이 카마라의 디펜스에 조금 더 고전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요즘에 뭐 기록도 그렇고 최근의 행보도 그렇고 디트로이트를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요. 좀 둘 다 요즘에 사실은 이름값에 비해서는 잘하는 팀들이잖아요. 둘 다 뭐 작년에는 거의 뭐 탱킹권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디트로이트는 뭐 동부 6위까지 올라왔고 포틀랜드는 오히려 순위는 낮지만은 그래도 요즘 좀 잘한단 말이죠. 그냥 그런 것들이 거슬려.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오버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저라면 230.5라면 그냥 오바를 택하고 싶고 여기에는 둘 다 최근에 이런 좀 템포도 그렇고 지표도 그렇고 꽤나 많은 득점이 오간다. 그냥 그런 것들 내다보고 싶고요. 저는 포틀보다는 디트를 조금 더 높게 보긴 합니다. 백투백이 약간 문제지만은 그래도 좋은 구간에 있는 요즘에는 백투백에서 2번 다 승리를 했다. 그런 것들도 보여갖고 저는 한번 디트로이트 선택해보고 싶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퍼스 대 세크라멘토인데 클리퍼스가 그래도 하든이 50득점을 하고 난 이후에 직전 경기도 3점이 조금 말을 들었었거든요. 여전히 뭐 이제 파웰이 못 나오는 건 있다. 노먼 파웰이 클리퍼스에서 가장 많은 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장하는 부분들 그러면 아무래도 클리퍼스의 공격이 많이 좀 무뎌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카와이도 뭐 사실 직전 경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죠. 요즘에는 분명히 복귀한 이후에 조금 더 출전 시간이 늘어나가고는 있지만은 그냥 카와이의 상태가 딱 봐도 전성기 모습이 아니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이 클리퍼스는 하든을 조금 더 바라봐야 될 테고 그런데 하든도 워낙에 기복이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또 키온 앨리스 같은 수비가 좋은 애가 하든을 막아설 때 그때도 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나마 주바치가 힘을 내주는 게 있는데 세크라멘토도 뭐 사보니스가 없지만은 발렌슈나스도 좀 단단합니다. 힘싸움에서는 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세크라멘토의 여러가지 색깔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잭 라빈. 자, 라빈은 제가 요즘에 칭찬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6경기 동안 야투가 60%가 넘고 3점은 62.2%. 그냥 요즘에 미쳐있거든요. 라빈이 27득점 해주고 있고, 딱 그냥 시카고에서 올 시즌에 커리어 하이급 시즌을 보냈는데, 세크라멘토에서 초반에 좀 고전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다시 또 회복세에 있거든요. 초반에는 3점이 막 20% 정도에 그치고 그랬지만은 요즘에는 확연히 괜찮아졌어요. 이것들은 대부분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라빈이 괜찮아진 모습들이 있고, 더구나 세크라멘토는 지금 그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리그에서 3점슛 성공률이 가장 높은 팀이 세크라멘토입니다. 2등이 오클, 3등이 보스턴. 전부 다 3점을 잘 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제치고 세크라멘토가 3점슛 1등이거든요. 이거는 뭐 라빈도 라빈이지만은 키건 머레이의 부활 같은 것들, 그것들도 한몫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클리퍼스도 요즘에 하든도 좀 괜찮아지고 그런 게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하든이 막 50득점 받고 이런 일들은 진짜 드문 일이고요. 지금은요. 오히려 세크라멘토가 조금 더 평균치가 높다는 느낌. 키온 앨리스는 저는 제가 매번 칭찬을 많이 했는데, 물론 사보니스와 몽크가 없을 때 이 세크의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게 있지만은 그거를 감안을 해도 요즘에는 대체자들의 활약이 괜찮다. 뭐 라빈이나 머레이 살아난 거 이런 거 하면 저는 세크라멘토가 조금 더 저점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클리퍼스보다는. 물론 클리퍼스도 얘네들도 원정보다 확실히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는 한데, 나는 그거를 감안을 해도 세크가 지금 요즘 상태에 5.5%를 받았으면은 전 이건 세크 쪽을 좀 보는 게 낫다 싶어요. 오히려. 그리고 222.5는 사실은 세크라멘토도 요즘에 이 페이스가 되게 낮게 지키거든요. 세크라멘토가 이제 최근 한 4경기 정도,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좀 이제 변화가 많았으니까, 사보니스나 몽크가 못 나오고 이랬었으니까, 사보니스 이탈 이후에 세크라멘토가 페이스가 밑에서 5등이고 클리퍼스가 밑에서 2등이에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좀 템포도 낮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지표상으로도 언더 보기가 나쁘지 않고, 전 그래가지고 그냥 언더에다가 세크 프렌 그렇게 볼 것 같네요.